안녕하세요. 애들레드 트럭입니다. 지난 토요일 호주 연방정부 의원 투표가 있었어요. 호주는 투표를 주말에 합니다. 그리고 호주는 한국과 달리 투표가 의무여서 투표 안 하면 벌금이 200불입니다. 투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대학 다니는 큰딸이 People choose jobs over climate change라고 하면서 우파 자유연합당이 승리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좌파 정당인 노동당과 그린당을 선택하는 대신 국민들의 일자리를 우선순위로 둔 자유연합당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큰딸이 친구들 페이스북 확인했는데 자기만 유일하게 우파 자유연합당에 투표했다고 하네요. 전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딸들이 집에서 영어를 쓰든 한글을 쓰든 일본말을 쓰든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애들 엄마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딸들이 엄마랑 이야기할 때는 한국어를 쓰고 저와 이야기할 때는 주로 영어를 쓰고 가끔 일본말도 씁니다.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호주에 온 작은 딸은 한국말이 자기가 배우는 언어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네요. 아무튼 인터넷 뉴스를 뒤져보니까 자유연합당이 별 문제 없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재집권할 듯 해요. 자유당이라고 하지 않고 자유연합당이라고 하는 건 우파 정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어서 선거할 때는 항상 연합해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영국과 같은 의회 민주주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상원과 하원 투표를 같이 합니다. 하원은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이고 상원은 하원들이 만든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원칙은 호주는 정당이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과반수가 안 된 다수당은 반드시 무소속이든 군소야당이든 연합해서 과반수를 만들어야 집권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좌파 정당이 우파를 이기고 집권할 때 처음 득표 결과는 우파 자유연합당과 좌파 노동당이 각각 똑같이 72석을 얻어서 의석수가 동일했었습니다. 호주 헌법에는 과반수 이상이 득표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모두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근 한 달 넘게 정부가 구성이 안 되고 무정부 상태였어요. 이전 수상은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해버렸고 다음 정부는 누가 하는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노동당이 무소속 2명을 더 영입하고 극좌파 그린당과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좌파들이 종북들과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한 것과 비슷하지요. 그 후 호주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가시죠? 좌파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호주 경기가 워낙 좋아서 은행 금리가 7%가 넘어가는데도 사람들이 서로 돈을 빌리려고 난리였어요. 호주 1달러가 한국 돈으로 1200원 가까이 될 때도 있었고 상가 공실률이 거의 0%여서 빈 상가 하나 나오면 수십 명이 서로 입점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그 당시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장사나 할까 하고 가게를 알아보던 시점이었는데 빈 상가 한 개가 나와서 1년치 렌트비를 매년 선불로 내겠다고 했는데도 상가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빈 상가에 대한 경쟁률이 엄청났었지요. 드라마 제목같이 참 좋은 시절이었는데 좌파 집권 딱 6년 만에 좋은 시절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호주 달러 한국 환율은 800원이 조금 넘고 호주의 자유저축 은행 이율은 거의 0%인데 매달 수수료로 10불씩 떼가기 때문에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돈이 줄어들어요. 시티 근처 돌아다니면 빈 상가들이 넘쳐나고 큰 자동차 공장 포함해서 제철소, 화력발전소 등등 제법 큰 제조업들은 좌파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환경비용과 규제 때문에 거의 다 파산해버렸습니다.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좌파 정부는 자신들의 주요 지지층이 되는 난민들을 수십만이나 받아들였어요. 덕분에 활성화된 비즈니스 분야도 있긴 해요. 난민들에게 숙소나 음식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난민들을 교육하고 직업을 찾아주는 비즈니스. 물론 돈은 정부가 다 내는 사업이에요. 정부는 돈을 벌지 않으니까 그 돈은 당연히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겠죠. 이 당시 호주 돌아가는 상황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애들레이드 트러키를 운영하던 네이버 블로그에 호주 이민 절대 오지 마라 라는 글을 포스팅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도 호주 국민들이 완전히 바보들은 아니어서 좌파 정부 6년 경험하고 우파로 돌아섰어요. 이번에도 다행히 우파 자유연합 정당이 재집권할 듯 하네요. 한국으로 치면 종북에 해당하는 그린당의 정책을 살펴보면 좋은 말만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환경변화, 깨끗한 정치,
최고 수준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산업의 국유와 자연보호, 국민 1가구 1주택, 그리고 평등한 사회 구현. 한국의 좌빨들이 내는 정책이랑 너무 비슷하죠. 정책 목표 자체는 너무 이상적이라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해서 이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찾아봤어요. 초과소득에 대한 세금, 기업 보조금 제거, 기업에 대한 엄청난 환경부담금 부과, 세금 시스템 강화, 세금 감면 축소 등등이에요. 쉬운 말로 기업들을 쥐어짜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죠. 문제는 저런 식으로 세금을 때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겠죠. 기업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은 세금을 어디서 걷을지 참 궁금해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황금알을 하나씩 낳으면서 다른 일반 거위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황금알을 낳지 못하는 일반 거위들이 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우리랑 다른 특별 대우를 받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그 뱃속에 황금알을 다 같이 털어먹고 쫑치는 것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일반 거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뻔하죠. 일반 거위들 중 약한 놈들부터 잡아먹히는 겁니다. 호주의 지역별 득표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과 공통점이 참 많아요. 아주 짙은 붉은색으로 된 노던 테리토리는 호주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절대로 하지 않고 평생을 피해의식에 찌들어 살면서 정부 보조금만으로 살아가는 에보리진, 즉 호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정부로부터 온갖 혜택은 다 받고 있지만 평생을 5.18 피해의식에 찌들어 사는 한국의 전라도 같은 곳입니다. 호주의 자유한국당은 아예 저쪽 지역은 후보도 내지 않아요. 전라도에 가서 굽신거리는 자한당 후보들 보고 있으면 저런 것들도 우파라고 지지해야 하는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경제발전이 거의 없는 섬나라 타스마니아와 북쪽 다윈 지역은 좌파 노동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녹색으로 보이는 지역들은 내세우는 정책들이 좌파를 하자는 것인지 우파를 하자는 것인지 애매한 충청도 같은 곳이죠. 다행히 호주 일반 국민들은 호주 좌파 집권 6년을 겪으면서 좌빨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도 많지만 호주에도 한국의 정교조 같은 극좌파 교사들이 학교에 많이 있어요. 신문에 이런 게 났네요. Young people feel betrayed by others over the climate crisis. Today, they're gonna on strike. 사진에 보면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기후변화를 외치면서 그들의 부모들이 환경보다 직업을 선택하면서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왜 좌파들이 투표 연령을 한 살이라도 더 낮추려고 그 난리를 치는지 이해되시죠? 전에 한국 YMCA가 한국의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설문조사를 한 자료인데 녹색당 신재혜가 36.6%로 1위예요. 한국의 선거 연령을 한두 살 더 낮추면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호주도 많은 선생들은 좌빨들이어서 한국의 극좌파 연극영화과 출신 한국사 강사 설민석 같이 선생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사실 제 딸들도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입만 열면 글로벌 워밍을 이야기하는 평범한 좌빨 고등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딸들은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면서도 우파 정당인 자유연합당을 지지하는 건전한 우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전 딸들과 수많은 대화와 토론을 했어요. 딸들이 어려운 한국말은 잘 못하기 때문에 토론은 영어로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식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영어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자식들을 공부는 잘하는데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종북 좌빨로 키우지 마시고 자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길 권합니다. 자식들이 우파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공부는 알아서 잘하게 됩니다. 이상 애들레이더 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